오늘은 자금순환표 원리,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제를 가지고선 한번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순환표는 5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는 65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자금순환표는 매트릭스 행렬 형식의 모양으로 열에는 5개의 경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경제 매크로하게 거시경제 전체를 금융 부분, 그 다음에 정부 섹터, 법인 기업 섹터, 개인, 여기서 개인은 가계와 개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해외 부분 해서 모두 5개의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row 파트는 그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으로 나눠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렬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때 그 돈의 원천과 운용을 구분을 해서 어떻게 조달이 돼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기 쉽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예제입니다. 자금순환표의 예제고, 단위가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10억이니까 예를 들어서 50이 있으면 이게 500억을 뜻합니다. 그걸 참조를 하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개인 파트를 먼저, 금융 파트를 먼저 볼까요? 금융 섹터를 보면 이게 금융 섹터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원천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게 실물 부분입니다. 실물 부분에서 100이니까 단위가 10억이라 1000억이죠. 1000억 금융 섹터에서 저축을 했고, 그 중에 500억의 투자 지출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500억이 남은 겁니다. 실물 부분에서 남은 이 500억 원과, 그 다음에 금융 부문은 금융기관이 이제 주종이지 않겠습니까? 금융기관에 들어온 예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금은 부채죠. 근데 하여튼 그만한 돈이 조달이 된 거예요. 4,500억이. 그러면 원래 실물 부분에서 쓰고 남은 돈 500억 더하기 4,500억이면은 5천억이 있죠. 이 5천억은 어떻게 쓰였나 봤더니 대출금으로 4,500억이 쓰여졌고, 어디로 대출이 됐는지를 보니까 이게 기업으로도 대출이 됐고, 가계 대출도 2,500억, 2천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업과 개인은 조금 이따 또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유가증권 투자가 500억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저 실물 부분의 투자 차액이 자금 과부족 같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부분을 보면, 개인 부분은 요 파트죠. 요 파트를 보면, 개인 전체 섹터에서 실물 부분에서 저축은 3천억이 일어났고, 투자는 1,500억이 투자 지출로 만들어지면서 쓰고 남은 돈이 1,500억이 됐는데, 개인 섹터 전체로 봤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네요. 조금 전에 그 금융 파트에서 대출 자산, 금융기관이 대출을 빌려준 게 사실은 그 중에 2천억 원은 개인이 대출로 빌려간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요 개인의 2천억 원이랑 이게 맞아 떨어지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실물 부분에서 쓰고 남은 돈 1,500억에다가 2천억을 금융기관에서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쓸 수 있는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3,500억이죠.
그 중에 3천억은 예금을 하고 500억은 유가증권, 주식채권 같은데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기업 부분을 한번 볼까요? 기업 부분은 이거죠. 기업 부분은 실물 부분에서 2천억을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쓴 돈은 5천억을 썼어요. 그러면 실제로 실물 부분에서 자금의 소스보다 훨씬 많은 돈이 쓰여졌죠. 자, 2천억을 저축을 해서 5천억을 쓰니까 돈이 비는 게 지금 3천억이 비는데, 이 3천억 비는 거는 굉장히 많은 차입이 일어났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이 2,500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서 유가증권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빌린 돈이 또 1,000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차입이 있어요. 이 대외 거래는 건 해외 차입입니다. 해외 차입이 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기관에서 대출로 빌린 게 2,500, 직접 금융시장에서 주식채권 발행해서 돈을 빌린 게 1,000억, 해외에서 빌린 게 500억, 그러면 4,000억을 빌린 거죠. 4,000억을 빌리니까 아까 실물 부분에서 쓰고 모자란 돈 3,000억 메꾸고도 얼마가 남아요? 1,000억이 남죠. 1,000억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문을 보면은 정부 부문은 뭐 똑같은 얘기인데 전체 섹터로 놓고 봤을 때 1,500억을 만들었고 원천이 그 중에 1,000억을 썼으니까 이제 500억이 남겠죠. 이 500억이 남는 거는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네요. 정부 부분은. 해외 부분은 이건 해외 부분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해외 부분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준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빌려온 건데 해외 부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저축해서 남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금의 원천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금의 원천 부분에 써 있는데 이 해외 부분에서 이렇게 맞추는 거는 이게 일종의 플러그로 보시면 돼요. 플러그는 안 맞아 떨어질 때 맞추는 숫자죠. 그래서 실물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8천억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지고 그곳에 금융 부분 내역을 보면 예금이 4,500억, 대출이 4,500억, 유가증권 이거 직접 금융시장, 금융기관 통하지 않고 주식채권 발행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발행을 했고 그거를 사간 주체가 누구냐면 개인이 500억 사가고 금융기관이 500억 또 사간 거죠. 주식채권에 누가 발행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그 다음에 기업이 필요한 돈 500억은 해외에서 조달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자금순환표의 예제가 되겠습니다.